자, 오늘은 바로 합시다. 사실 이 151번서부터 158번까지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뭐 엄청 높을 만한 문항은 158번을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우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일단 지켜야 되는 원칙 뭐야? 문제를 보고 당연히 배운 거 뭐 예를 들면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일단 알겠다 싶은 그 직접적인 단서들이 있잖아. 뭐 이웃하여, 이웃하지 않게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떠오를 게 바로바로 그 원칙이 떠오르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 요걸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보다 지금부터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류의 기준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직접 찾아서 그 기준하에 분류해서 쓰고 경우를 다 따져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인트를 잘 봐야지 풀이를 막 일일이 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직접 따져볼 거니까. 자, 151번. 이거는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출제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내기가 좀 깔끔하기도 하고. 문제가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해.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틀릴만한 친구들이 없지. 그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몇 개?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당연히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이때 만들어지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맞아?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세 자리의 자연수를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 쓸 수 있는 게 5개, 4개, 3개라고 했으니까 이거 몇 개야? 60가지인가? 맞아요? 그럼 60가지를 내가 일일이 다 써놓고 그 보이는 60개의 숫자를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근데 이게 어쨌든 시험인데 그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상상을 해봐. 그래,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더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까? 나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숫자들을 더할 때 어떤 방식으로 더하는 게 유리할까? 그럼 예를 들어 100이라는 자리의 숫자에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확정돼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쓰여져 있는 이 60군데 중에 60개의 자연수 중에 100의 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하고 세는 거지. 내 말 이해돼? 또 2라는 100의 자리에 2라는 숫자가 와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지? 하고 세는 거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맨 앞에 1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4개. 그치? 여긴 몇 개? 3개. 그럼 1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00의 자리가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다 몇 개인 거야? 12개인 거야. 그럼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을 한 다음에 얘는 전부 다 12개씩 있겠다. 곱하기 12. 맞아요? 그럼 이게 10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10의 자리에 만약 1이라는 숫자가 확정돼서 와 있다라고 해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4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3가지인가? 역시 12개일 거 아니야. 그럼 10의 자리에 2가 올 때도 3이 올 때도 4가 올 때도 5가 올 때도 다 12개니까 10서부터 50까지 10, 20, 30, 40, 50 다 더한 다음 곱하기 얼마? 12. 느낌 왔지? 그럼 이걸 한 줄로 굳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시고 얘네들이 전부 다 12개가 있을 건데 맞지? 100의 자리라면 여기다 뭐를 곱했을 거고요? 100을 곱하고 10의 자리였으면 10을 곱하고 1의 자리는 1을 곱해서 이걸 싹 다 뭐 할 거니? 더할 거지? 그렇다면 곱하기 괄호 열고 111 즉 100 더하기 10 더하기 1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겠죠. 이해가 되지? 뭐 대단히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는 뭔가를 일일이 다 더하라 라는 느낌이 딱 들면 뭔가 일일이 다 더할 수는 없는데 어떤 융통성이 있지? 그 숫자가 반복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일관성 있게 몇 개나 나올까? 그 숫자가 이걸 유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한번 풀고 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152번이요. 15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길이 가면 되게 긴데 막상 읽고 난 다음 내가 풀이를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 되게 접근 방식이 심플하거든. 0, 1, 2, 3, 4 이 5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양의 정수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리고 밑에 네모칸에 써놨죠. 크기 순대로. 지금 0, 1, 2, 3, 4 이렇게 있었으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예요? 1이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의 정수. 그 다음엔 2, 그 다음 3, 그 다음 4. 한 자리수는 끝났을 거고 두 자리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써라 그럼 뭐 썼겠어? 10 쓰고 맞죠? 12 쓰고 13 쓰고 14 쓰고 괜찮지? 그 다음에 또 20, 21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니? 이해되지? 그럼 이게 결국엔 사전식 배열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라. 맞아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으로 나는 차례대로 뭐 할 거다? 쓸 거다. 이해하지? 그냥 그 사전식 배열인데 문제에서 나보고 3421이라는 이 숫자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나 돼? 라고 물은 거예요. 그거 안 어렵잖아요. 봐요. 그럼 한 자릿수부터 세면 된다는 얘기지? 자, 한 자릿수. 1번 한 자릿수요. 그럼 아까 전에 세봤잖아요. 네 종류니까 몇 가지? 네 가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하고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사용한 숫자 빼고 또 몇 개? 4개가 올 수 있으니까 16가지인 거고. 세 번째 세 자릿수래요. 마찬가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 또 4개. 맞죠? 그 다음 뭐야? 3개. 끝났죠? 네 자릿수인데 일단은 3421보다 작은 숫자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는 다 포함이 될 거니까 일단 다 세놓은 거야.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몇 자릿수를 조심하는 거야? 네 자릿수를 조심하겠죠. 그럼 네 자릿수 중에 3000보다 작으려면 맨 앞에 1이 올 때랑 맨 앞에 2가 올 때는 헷갈릴 게 없겠네 그럼? 맞아요? 그럼 역시 이 뒤에는 3개가 올 거예요. 1을 제외하고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몇 개?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얘도 마찬가지겠지. 4, 3, 2. 됐죠? 그럼 이제 3이 왔으니까 슬슬 조심해야지. 슬슬. 맞죠? 3 다음에 가장 빠른 숫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0이 와야죠. 맞죠? 0이 온다. 그럼 역시 두 자리니까 뭐예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몇 가지? 3가지. 2개 사용했잖아. 3가지. 그 다음 남은 거 몇 가지? 2가지. 그럼 1이 올 때도. 그 다음 숫자인 2가 올 때도. 괜찮잖아요. 3대. 맞죠? 그럼 얘도 동일, 얘도 동일. 그 다음에 조심. 또 3, 4. 3, 4.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럼 3, 4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 누구예요? 0이죠. 맞죠? 0이 왔을 때 당연히 작을 거야. 또 1이 왔을 때도 당연히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맞아요? 그럼 3개를 사용했어요. 3, 4, 0. 3개 사용했으니까 남은 숫자의 종류 2가지, 2가지. 이제 마지막 풀이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다가 마지막 숫자 그냥 여기다 할까? 그럼 마지막은 3, 4 이제 누구예요? 2까지 확정이죠. 맞죠? 확정된 상태에서 가장 작은 숫자 0이 오고 그 다음에 1이 올 건데 지금 문제에서 3, 4, 2,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 아니고 여기까지 세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 보이는 거 다 더하시면 되죠. 4, 16, 요거 48, 요거 23가요? 24 2개, 6자리가 몇 개? 3개, 2자리 2개, 요거 하나. 여기까지. 지금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친 숫자를 싹 다 뭐 하시면? 더하시면 3421보다 작은 숫자의 개수가 되지. 대단하지 않지? 그러니까 문제는 길었다. 그런데 결국 읽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처럼 사전식 배열하라 라는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풀이 일부러 적지 않아도 돼요. 이따 풀어보면 되니까. 그 다음 153번. 153번도 아주 쉽습니다. 읽어볼게요. A, B를 포함해서 7명이 동시에 버스를 탔어. 근데 빈 좌석이 몇 개 있었대? 3개 있었대. 맞죠? 7명이 지금 버스를 탔고요. 빈 좌석은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구해야 되는 게 L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는데 L은 뭐냐 그랬더니 A, B가 7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아야 된대요. 맞아요? 그러면 7명 중에 일단 2명은 앉았잖아요. A, B가. 그럼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고 자리는 몇 개 남았어? 한 자리 남았어. 그럼 5명 중에 몇 명을 골라? 1명을 고르면 끝나는 거죠. 끝났잖아요. 배열할 필요 있어요? 빈 좌석이 뭐 여기가 있어. 근데 이 빈 좌석이 서로 다른 좌석이야? 아니잖아. 배열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세 사람이 앉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배열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M. A, B가 모두 빈 좌석에 못 앉았다. 그럼 A, B 빼고 몇 명? 역시 5명이 남았는데 빈 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5씩 3. 고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N값. A, B 중 한 사람만 빈 좌석에 앉는데요. 그럼 A는 앉았다 치자.
그럼 B는 못 앉았어. 그럼 자리는 몇 개 남았고? 2개 남았고. 사람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죠. 맞죠? 그럼 OC 뭐예요? 2인 거죠. 그럼 A만 앉을 때도 OC2고 B가 앉을 때도 OC2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2 하시면 끝. 이해했지? 문제 되게 단순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배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해돼요? 말 그대로 빈 좌석이 다 동일한 좌석이고 사람만 다른 상황이니까 그 사람 중에 내가 몇 명을 골라서 앉았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건 배열이 아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154번 볼게요. 자, A, B, C, D, E, F 6개의 학교가 있었다. 근데 문제에서 각 학교별로 한 팀씩 동아리가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때 A와 B 학교 동아리 사이에 다른 학교 동아리가 한 팀 또는 두 팀이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순서를 정해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배열하라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한 팀 또는 A와 B 사이에 몇 팀? 두 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라는 거 아니니? 그럼 총 6개의 팀이었는데 한 팀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 팀이 한 묶음처럼 다니고 있다라고 해봐.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 몇 팀이에요? 3팀이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남아있는 거 몇 팀이에요? 2팀 남았죠. 지금부터 각각을 뭐 해서? 배열해서 뭐 한다? 더한다. 됐어요? 그럼 여기부터. 자, 지금 A, B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게 이렇게 C, D, E, F인데 C, D, E, F 중에 여기에 올 수 있는 팀의 종류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여기에 C가 올 때와 D가 올 때, E가 올 때, F가 올 때는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지수 4가지 곱하기. 그 다음 전체를 봤어. 전체. 이제는 6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4팀이 있는 건 똑같은 거야. 4명. 그러니까 4명을 배열해라. 4패. 맞죠? 얘네들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A하고 B 사이에 라고 말을 했지 반드시 A가 맨 앞이고 B가 맨 뒤에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 즉 우리가 보통 이웃하여, 맞아요? 이웃하여라는 표현을 살짝 문맥을 바꾼 것뿐이죠. 근데 이거를 뭐가 이렇게 매번 바뀌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주어진 걸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모아오면 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상상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읽으면서 연상이 되면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써보시면 대단히 어렵지 않고 그리고 누락이 안 나온다. 알았죠? 그럼 밑에 거 이제 불러볼까? 여긴 2팀이야.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4. 여기 뭐야? 3. 선생님 이거 어떤 애들은 가끔 못 따라? 선생님 이거 왜 4C라고 안 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 2팀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순서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열의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가 C, D가 들어갈 때랑 D, C가 들어갈 때는 다른 거잖아요. 동아리 발표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4 곱하기 3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역시 6팀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묶였으니까 몇 팀? 3팀이라고 보고 곱하기 3팩 해주시고 역시 A하고 B가 서로 자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시고 둘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해준다? 더해준다. 맞죠? 한 팀 또는 2팀 별도의 사건. 이해하셨죠? 괜찮지 않아? 엄청 어렵지 않지? 자, 155번. 나는 이런 문제가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155번. 풀이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그냥 여기다 쓸 건데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이 있다. 내가 인형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난 모양으로 잡을게. 4종류의 인형이 2개씩. 2개, 뭐 세모 인형, 별표 인형, 그 다음에 X 인형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지금 현재 8개의 인형이 있고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인형을 몇 개를 선택하겠다? 5개를 선택할 거다. 최종적으로는 내가 5개를 선택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당연히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해볼까요? 종류가 4종류잖아. 그럼 5개를 고르려고 하면 만약에 내가 모든 종류를 다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의 인형, 2개의 인형을 다 사용하는 종류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사용하는 종류로 한번 분류의 기준을 세워봐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어떤 놈은 2개를 선택받고 맞지? 2개가 다 들어오고 나머지는 몇 개씩? 하나 이런 경우 이해했지? 이러면 4종류의 인형을 다 선택을 한 거야.
그 다음 종류를 줄여볼까요? 맞아요? 하나를 줄였어요. 그럼 어딘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뭘로 바뀌어 숫자가? 2, 2, 1이 되겠죠. 또 있나요? 얘 또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이죠. 맞죠?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잖아. 최대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분류를 해봤더니 이 두 가지 중에밖에 안 나와. 됐어? 그럼 이거부터. 계산은 어떻게 할까? 계산해볼까요? 이거는 어차피 네 종류가 다 선택받는 거니까 문제는 요 놈이 누구냐는 거지. 맞지? 요 놈, 요 인형으로 선택받을 때, 요 인형일 때, 요 인형일 때, 요 인형일 때 다를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인 거죠. 맞아요?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지? 네 종류 중에 한 종류를 골라서 2개의 인형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을 고른 건데 그 하나가 종류별로는 다 같은 종류라고 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쓸 게 없는 거죠. 끝인 거지. 이해했지? 그럼 얘는요?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몇 종류가 필요해요? 종류로 가야지. 이건 지금 2, 2, 1이잖아. 그럼 누군가는 선택을 하나 안 받는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네 종류, 이번에는 네 종류라고 봐. 네 종류에서 일단 세 종류를 골라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걸로 골랐어. 이렇게 세 종류를. 됐니? 그럼 이때 둘, 둘, 하나. 또 뭐야? 2, 1, 2. 1, 2, 2.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지. 즉 이걸 배열하는 가지수 3가지. 만큼 나오겠죠. 둘은 별도의 사건이니까 역시 더하시면 정답.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문제 첫 줄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다르다, 뭔가 같다라는 표현들이 주어졌을 때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웠던 순열 조합의 원칙은 서로 다른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내가 처음 할 때부터 강조했던 거.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여 배열한다. 맞죠? 일단 시작은 다 서로 다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56번. 157번을 먼저 하자. 이 문제를 한 김에 157번을 먼저 해볼게. 거기도 밑줄 쳐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를. 이해하셨어요? 지금 꽃이 다르대요. 4개가. 선생님 또 그림으로 그냥 표현할게요. 동그라미, 뭐 세모, 별표, X 이렇게 4종류의 꽃이 있었고 초콜릿은 동일하게 몇 개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2개가 있었다는 거야. 똑같은 걸로. 얘는 서로 다른, 얘는 같은 종류의 초콜릿. 되셨죠? 지금 나한테 그러면 제품이 지금 6개가 있는 거잖아. 맞지? 6개가 있는데 사람은 몇 사람이래? 5명의 사람이 있고 이 5명의 사람한테 이 6개를 남김없이 나눠줄 거다. 맞죠? 그 다음 조건이 또 뭐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돼? 안 돼? 없도록. 그러니까 5사람이 최소 1개씩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야 그럼 물건이 6개인데 맞지? 물건이 6개인데 5사람이 하나씩을 다 받았으면 누군가는 몇 개를 받아? 2개를 받겠지. 그럼 개가 특수성이 깔렸으니까 개로 분류의 기준을 삼으면 되죠. 맞죠? 그러면 누군가 2개를 받는 학생이 그 2개를 받는 종류가 뭐였다고 볼까요? 초콜릿. 맞죠? 똑같은 초콜릿을 2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나? 초콜릿 하나에 하나씩 줄여나가봐. 초콜릿 하나에 꽃 하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또는 꽃만 몇 개 받을 수도 있는 거야? 2개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눠지겠죠. 3가지를 구하셔서 각각을 다 뭐 해주면 돼? 이제 더해주면 되지. 준비됐어? 해볼까 그럼? 자, 초콜릿 2개를 한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럼 상상. 내 눈앞에 사람 몇 사람 있다고? 5사람 있어요? 5사람 있잖아. 초콜릿 2개를 딱 들고 이거 다 둘 다 똑같은 초콜릿이지? 5사람 중에 누구 주지? 하고 고를 거 아니니? 그럼 1번 줄 때, 2번 줄 때, 3번, 4번, 5번 사람을 줄 때 다 다르지? 몇 가지? 5가지. 즉 초콜릿 2개를 받는 학생 수를 고르는 게 몇 가지라는 거야? 5가지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꽃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꽃을 하나씩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이때 5하고 끝나야 돼? 아니면 곱하기 4팩을 해야 돼? 나머지가 뭘 말하는 건데? 초콜릿 2개를 얘가 받았어 누군가가. 그치? 누군가가 받을 사람을 골라준 거야 얘는. 맞아요? 그러면 꽃이 서로 다른 게 4개 남았고 사람도 서로 다른 사람 4사람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번이라는 사람이 동그라미 꽃을 받는 거랑 별표 꽃을 받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른 거니까 세줘야지. 그게 배열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4개의 꽃을 4개의 사람한테 배열한다? 반드시 곱하기 얼마? 4팩.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뭔가를 기준을 잡아주고 배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야. 자, 그럼 얘는 초콜릿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해줄 필요 없죠. 어차피 똑같은 초콜릿이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 중에 초콜릿 하나를 받았어요. 그 다음 꽃이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꽃이 다 다른 거예요. 맞죠? 두 개를 받는 사람이 초콜릿 하나, 꽃 하나를 받을 건데 이 꽃이 얘를 받을 때 역시 다른 거지. 맞아요? 그럼 네 종류 중에 한 종류를 뭐 해야 된다? 골라줘야 된다. 이해하셨죠? 초콜릿은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그러고 나면 남은 게 뭐예요, 이제? 꽃 3개 남았고 초콜릿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은 상황이겠지? 이해됐어? 또 역시 사람 몇 사람 남았어? 4사람 남았지? 서로 다 다른 걸 4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곱하기 또 4패. 괜찮아요? 마지막 꽃 2개. 그럼 이제 불러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꽃 2개를 받을 사람. 맞아요? 꽃 2개를 받을 사람. 이거 받을 사람을 안 써줬네. 맨 처음에 사람 먼저 쓰고 이거는 어차피 이건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계산할게. 여기는 다 전제가 다 곱하기 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5는 들어가 있어야 돼. 왜요? 지금 2개를 누군가가 받을 거야 하고 선생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 2개를 받을 사람을 골라놓고 맞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나머지 배열한다는 소리니까요. 이해했죠? 자, 이제 꽃 2개요. 꽃 2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4개 중에 꽃 2개를 일단 또 얘도 뭐 해줘? 골라주겠지, 사치. 됐지? 그럼 남은 게 이제 뭐 남았어? 꽃 2개가 예를 들어 얘가 같다고 치고 요거 남았어? 그럼 초콜릿도 얘가 남았어. 됐어? 사람 몇 사람? 4사람. 꽃 2개, 똑같은 초콜릿 2개. 이 4개를 배열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거 4개를 배열하라 그랬더니 애들 뭐라고 하겠니? 그냥 4팩 이러는 순간 틀리는 거야. 다 풀어놓고 틀려요. 뭐 때문에? 같은 거잖아. 같은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배열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나누기 뭐 해줘야 돼요? 2팩이죠. 내 말 이해하셨죠? 누군가가 초콜릿 2개를 받는데 얘도 초콜릿 받고 얘도 초콜릿 받는데 두 초콜릿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때와 둘을 바꿔서 이렇게 나눠줄 때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일렬 배열은 그놈의 배열수를 뭐 해준다? 나눠준다가 원칙이었죠. 맞죠? 요렇게 하셔서 전부 다 더한 다음 곱하기 5를 하면 최종 정답. 자, 그 다음에 156번. 9개의 숫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다. 주어진 조건. 각 자리의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뭐가 되면 안 된대? 9가 되면 안 된대요.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돼서는 안 된다. 얘들아, 부정의 의미가 들어간 거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두 수의 합이 9가 되면 안 된대요.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을 더한 거 뭔진 모르겠지만 세 자리의 자연수가 딱 써지고 나면 어떤 자리의 숫자 2개를 더해도 9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지. 맞지? 그래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경우를 뭐 하는 거야? 빼주는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항상 부정의 의미가 문제에서 들어갔다. 거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치는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원칙을 세우고 배울 때 긍정의 의미로 다 세팅을 해가지고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를 막 분리해서 따지려고 하면 미스가 많이 난다고. 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1부터 9까지 중에 1, 8, 또 2, 4, 27, 3, 6, 4, 5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4가지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딘가 얘네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9개의 숫자 중에 2개씩은 이미 골라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로 하나 얘를 들고 있는 거야. 얘로 하나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7개의 숫자 중에 몇 개만 골라주면 돼? 추가.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71. 되셨어요? 71. 숫자 들어갔어요. 뭐 5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 뭔가 들어갔겠지? 그런 다음 얘네들을 뭐 하는 거? 배열해야 자연수잖아. 1, 8 뭐만 되는 게 아니잖아. 1, 8이 여기 와 있어도 되고 8, 1 이렇게 와 있어도 되고 맞아요? 뭐 아니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줘요? 3패.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올 때도 다 어때?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수 몇 개지? 4가지. 이해되나요? 이게 각 자리수의 합이 9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두 수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은 거야. 그럼 이거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한다? 뺀다. 전체 경우의 수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게 전체 경우의 수지.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9개, 두 번째는 8개, 그 다음 7개. 그래서 이거 곱한 거에서 얘를 빼주시면 정답. 이해하셨죠?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 자, 마지막 158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청주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금천고였나? 금천고에서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변형을 하긴 했어요. 여기가 지금 5명으로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4명으로 내긴 했었거든. 문제 주어진 조건이 완전히 동일했어.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이 뭐였는지 일단 볼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어요. 10개의 의자가 11, 12, 13, 14, 15, 16, 17, 그 다음 23, 24, 25 이렇게 10개의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사람은 몇 사람이 있대요? 5사람이 있대요. 지금부터 5명을 저 의자에다 앉히려고 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앉힌대. A 좌석의 번호는 A라는 애는 24 이상에만 앉혀야 된다. 그렇게 써있죠 지금. 번호 24 이상. 그럼 24나 뭐밖에 없어? 25밖에 없어. 그 다음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이다. 맞나요? 14 이하이다. 그럼 14, 13, 12, 11. 그러면 A가 24일 때 B가 14, 13, 12, 11. 맞아요? A가 25일 때 또 B가 14, 13, 12, 11. 2 곱하기 4니까 최대 많이 따져본다면 몇 가지 경우? 8가지 경우를 내가 따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최대 몇 가지? 8가지를 따질 준비.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배열할 건데 그랬더니 나 조건에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럼 1이 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야? 쉽게 설명하면 옆에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웃하는 쪽에 앉히면 안 돼 이 말이고 건너뛰어서 앉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는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앞뒤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혼동하지 말라고 배치하는 좀 헷갈리지 말라고 좌석 배치도 일부러 10 차이 나는 건 딱 그 밑에다 써주고 맞아요? 나머지는 나란히 써주고 뭔가 일관성 있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조건 다 들어갔지 머릿속에? 이제 여기 봐.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10개의 의자에 지금부터 5사람을 앉힐 거다. A는 24, 25 둘 중에 하나, B는 14에서부터 11까지 4좌석 중에 하나, 그리고 옆에 앉히면 안 되고 앞뒤로 앉히면 안 된다. 되셨어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 몇 가지 따질 준비? 8가지를 따질 준비니까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첫 번째 풀이야. 첫 번째 풀이. 이건 내가 하나만 해줄 거거든요. 나머진 니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걸 일일이 8가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A가 24에 앉았다 하시고 B가 11일 때. 이해돼요?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다 따질 건데 이거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작해요. A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24를. 됐죠? B에다가 B를 10일에다 딱 놔요. 그리고 못 앉는 자리를 일단 먼저 제거. 양옆에 못 앉겠죠? 맞아요? 얘도 양옆에 여기 못 앉겠죠? 그 다음 앞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14 안 되겠죠?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이거 4개 남은 거예요. 사람은 몇 사람 남았어? 그렇지, 3사람 남았어. 3사람이 여기에 건너뛰듯이 앉아야 돼. 가능해? 불가하죠. 맞아요? 내가 3사람이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 맞아 안 맞아? 이거 말고 딴 거 있어 없어? 없죠.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3사람이 여기다 배열해라 이랬으면 곱하기 얼마? 3패. 이해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따져준다? 8번을 따져준다. 이해했어 안 했어? 그리고 다 더하시면 정답인 거야. 이해했지? 공부해봐야 되니까 해보라고. 두 번째. 이건 니들이 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풀이는요. 그걸 이제 머리를 한번 써보려고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릴게요. 저는 이걸로 할 거니까요. 그림을 한 번씩 건드려 놨으니까. 잘 이해시키고 싶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쓰는 거예요. 23, 24, 25.
그리고 첫 번째의 경우는 일단 A가 24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배치가 들어가. A가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절대 못 앉는 위치.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졌죠. 되셨어요? 그러면 남은 좌석이 여기랑 여기가 남아있는 상태고 사람은 몇 사람 남았지? 몇 사람? 4사람 남았어요. 맞아요? 몇 사람? 4사람 남았어요. 4사람을 여기에 띄엄띄엄 앉힌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히는 방법 말고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죠?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한 가지에다가 사람을 실제로 뭐 해주는 거? 배열해주는 가짓수만 여기다 곱해주면 돼.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배열해봐. 어떻게 배열할 건데? 누구부터 할 건데? 라는 거지. 그럼 B라고 하는 놈부터 시작해볼까? B가 앉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B. B는 조건이 있었잖아. 11 아니면 13밖에 못 앉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놈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몇 가지다? 2가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B를 앉히고 나면 남아있는 3사람은 어디든 앉아도 상관없지? 그냥 곱하기 얼마? 3패. 끝났죠. 괜찮지? 그러면 A가 24, B 11, 12, 13, 14 이렇게 4가지를 다 따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경우로 심플하게 문제를 푼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그럼 1번 했고요. 자, 두 번째를 하고 싶어요. A가 이번엔 뭐일 때 해야 되죠, 지금? 25일 때를 해야 되죠? 또 그림을 한번 또 그리고 할까? 11, 12. 분명히 근데 이 문제가 고난도잖아요? 최고 1등급 난이도라고 되어 있고, 실전에서도 고2 모의고사 21번 문항이에요. 그럼 21번이 그 당시에는 21, 29, 30번 세 문항이 킬러 문항일 때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풀다가 21번, 29번, 30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보통 높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21번하고 30번. 그러면 지금 얘는 분명히 고난이도인데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로 딱 끝나고 얘도 또 그럴 것 같으면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치? 얘는 조금 더 가짓수가 많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해볼게요. A에다 25를 넣어요. 여기에다가 A를 딱 넣었어요. 그럼 절대로 못 앉는 데를 표시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요.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특이점이 있는 좌석이 하나 생겼죠? 그렇지. 여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머지 다 같은 열애인데 얘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럼 이 말은 23번 좌석에 앉을 때와 맞아요? 23번 좌석에 앉지 않을 때로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럼 23번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를 못 앉아요? 13번 못 앉아요. 이거 두 개 선생님 지금 V 표시한 거 못 앉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그림을 또 그릴 수 없어서 숫자를 또 쓰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X표 안 치고 V로 했어요. 여기 못 앉아요?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살짝 밑줄 칠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남았어요. 이해돼요? 자, 23번에 누군가가 앉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 13은 못 앉는다고 했고 그럼 23번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종류를 골라야죠. A 빼고 남은 사람이 4사람인데 B는 조건이 있고 조건이 없는 애는 C, D이잖아. 그럼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인 거지. 일단 3가지 곱하기. 이해되셨죠? 자, 누군가 한 명 앉았어요. 그럼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2사람이 앉은 거지. A 앉고 23번에 앉고. 몇 사람 남았지? 3사람 남았지. 그럼 3사람이 이제 그 밑줄 친 데 앉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밑줄 친 데. 근데 B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맞지? 건너뛰어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쪽 확실한 데부터 여기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종류가 몇 명일까요? 1명이겠죠. 여긴 절대 2명이 못 앉잖아요. 이웃해서 못 앉으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나는 여기다 또 16, 17번에 그럼 누군가가 1명이 앉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해되나? 여기 누군가 1명이 앉았어요. 그럼 이쪽에서 11, 12, 14에 몇 명이 앉는 거야? 2명이 앉을 거지? 그것도 건너뛰어서. 그럼 뭐야? 11, 14에 앉거나 또는 12, 14에 앉거나. 이해하고 있는 거지? 요렇게 나눠서 11, 14 요렇게 앉거나 또는 12, 14에 앉거나.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생긴 거죠? 2가지. 맞아? 얘처럼 몇 가지라고 하는 그 가지수를 여기다 써준다면 2가지가 나온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배열수. 선생님 지금 일관성 있게 하고 있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자리에 배치하는 배열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배열해봐. 배열만 하면 끝나 이제. 자,
A하고 누군가 지금 숫자가 A, B, C, D, E가 있었는데 얘 안 잡고 C, D 중에 누군가가 안 잡고 요렇게 3명이 남아있던 상황에 16, 17번에 앉을 수 있는 애들은 C, D일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16과 17 두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죠?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일단 뭐 해주고? 골라주고 앉을 사람도 C 아니면 몇 사람? C 아니면 누구야? D일 거니까 역시 몇 가지? 2가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주고 이해되셨죠? 그럼 16, 17은 끝난 거예요. 또 곱하기 색깔을 또 바꿔줄게. 얘네지 16, 17을 내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해놓을게요. 빨간 색깔. 되셨죠? 그 다음 11번, 14번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사람 몇 사람 남았어? CD 중에 누군가 가서 앉았으니까 B를 포함해서 몇 명 남은 거지? 2명 남았지. B를 포함해서. 그럼 B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 맞지? 그러니까 그냥 2개를 뭐 하면 돼? 남아있는 B와 예를 들어 C가 나왔으면 BC, CB 또는 BC, CB 즉 2명을 두 자리에 배열해라. 곱하기 얼마? 2패.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끝난 거죠. 이해했지 지금? 또 마찬가지지. 하나 남았어. 23번에 못 앉는데. 23번에 못 앉아요. 아예 지울 거예요. 그럼 이제 13번 앉아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치? 앉아도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좌석이 역시 A를 제외하고 이렇게 지우고요. 지금 확실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 A밖에 없고 지금 선생님 밑줄 쳐놓은 거에다 앉아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인 겁니까? 4명인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4명이 앉아야 돼요. 그럼 4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해봤잖아. 최대 4명이 앉으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사용해야 돼. 그래야 간격 일정하면서 딱 뭐가 떨어져. 아무리 멀리서부터 이렇게 앉혀도 이렇게 멀리서부터 앉혀도 중간에 앉히고 한 명 앉을 데가 없어. 뭐야? 그럼 이 경우는 따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내 말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하면 최종 정답이라는 거예요. 계산까지 해볼까요? 요거 몇 가지야? 12가지. 됐죠? 12가지. 여기는 16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몇 가지? 48가지. 됐죠? 그럼 최종 정답은 12 더하기 48이니까 얼마예요? 60가지가 정답이겠죠. 이해했어요? 지금부터 요거는 당연히 연습해 보는 거고 내가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한 김에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뭘 변형할 건데 5명이었던 걸 몇 명으로만 바꿔서 4명으로만 바꿔서 몇 명? 4명으로만 바꿔서 그럼 당연히 앉을 수 있는 간격이 생기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5사람 중에 A만 앉고 4사람이 남아있었으니까 배치를 못했던 건데 맞죠? 4사람으로 바꿔버리면 A를 빼고 몇 사람 남는 거야? 3사람 남는 거니까 여기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추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경우가 더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저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첫 번째 풀이로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풀이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를 지금부터 직접 해봅니다. 알겠죠? 정답을 우선 알려주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지? 안 알려주고 해봐. 여기까지.